등기법은 일단 흐름을 좀 잡으셔야 돼요. 요 과정을 잘 보시면 요 안에 대부분 답이 있다고. 요 안에.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열심히 수업만 들으면 안 돼. 복습을 많이 하셔야 합격하는 게 시험. 복습을 많이 해야 돼요. 복습을 많이 해요. 복습을. 저희 같은 경우는 복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오전반, 야간반 하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제 야간반 수업을 딱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칠판을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딱 갖다 대면 부자가 써 있어. 오전반에 살짝 지웠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와서 쓰다가 이쪽에 와서 등기부를 딱 쓰려고 보니까 여기에 흐리게 등이라고 써 있어요.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여기 등기의 기간 및 설비를 딱 쓴다고 파란색 분필을 딱 잡았는데 야간반에도 파란색 분필을 잡는 거야. 거의 비슷해요. 어째 필기가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색깔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냥 간혹 가다가는 잡히는 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에? 무슨 근데 제가 칠판에 쓰는 건 다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쓰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쓸 이유가 없잖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칠판에 쓴 건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등기는 얘보다 뭐다? 얘요. 얘보다는 얘. 얘보다는 얘. 그러니까 권리에는 몇 가지로 나눠져요? 권리는 크게? 권리는 두 개로 나눠져요. 일반적으로. 물권하고 뭐로 나눠져요? 물권하고 무엇으로 나눠진다? 채권으로 나눠지더라. 이 분류법은 민법에서 공부하세요. 민법에서 수도 없이 나와. 채권은 다시 뭐로 나눠져요? 채권은 다시? 채권은 다시 어떻게 나눠진다? 아직 민법 안 배우셨어? 근데 민법은 여러분들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집에 가서 동강 또 듣고 근데 공시는 예습도 안 해, 복습도 안 해, 수업만 들어. 오늘 수업 끝나고 점심 먹으면 자습실 가서 민법책 보고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공시 시간에 공법책 갖고 들어와. 어? 임차권하고 뭐였나? 임차권하고 무엇으로 나눠진다? 임차권하고 환매권으로 나눠져. 환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줬다 뺏는 거야. 줬다가 다시 내가 찾아오는 거야. 줬다가 뺏는다 생각하시면 돼.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환매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채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등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항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임차 환매권은 무슨 요건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다? 대항 요건으로 등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대항 요건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B에게 처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매매를 한단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B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둘이 이제 계약을 해. 내가 나중에 되찾아올게. 환매권 행사 되찾아오면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B가 누구한테 C에게 이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A가 C한테 개길 수가 없어.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항 요건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이렇게 등기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에 대해 을구에 대해요. 갑구에 하겠지. 소유권 등기니까. 그래서 2번 해가지고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소유권 이전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이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소유권 보통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매매가 아니야. 매매가 아니라 등기 원인이 바로 뭐냐면 환매 특약부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B가 누구한테 C에게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얘가 대항할 수 없다고. 대항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2-1 요렇게 하는 것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주등기
이렇게 하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환매 무슨 등기? 환매 특약등기를 딱 해놔요. 환매권은 누가 갖는다? A가 갖는 거야. 이렇게 등기를 딱 해놓으면 이후에 B가 3번에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하더라도 C에게 이전하더라도 A는 C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슨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것이다.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무슨 요건? 대항 요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에서도 배우겠죠. 임차권 등기는 효력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이야. 대항 요건이야. 그래서 등기를 안 해주잖아. 에?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는 거예요. 에? 입주와 주민등록 마치면 이 길에 다음 날에 뭐가 발생해? 대항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즉시. 아시겠죠? 요거. 그 다음에 물권은 다시 몇 가지로 나누면 물권은 몇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뭐야? 점유권.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져서 본권은 다시 무엇으로 나눠진다?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무엇?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으로 나눠지는데 제한 물권은 다시 몇 개로? 두 개로. 사용 수익권을 제한, 용익 물권.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용익 물권이 있고 또 무엇이냐면 담보 물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용익 물권에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 어떤 분들은 뭐 지지전이라고 외워. 지지전. 1년 공부합니다. 1년. 용익 물권에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을 1년을 공부하는데 그걸 지지전이라고 뭐하러 외워 그거를.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용익 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왜? 오지선다니까 못 내. 아니 용익 물권 지지전으로 뭐하러 외우냐고 그거를. 쓸데없는 거지. 에? 하도 많으니까. 뭘 또 하도 많아. 3개밖에 없는데 지지전. 3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지전으로. 토지 표시 6개를 소지 뭐 면경자로 외우는 것도 그렇게 뭐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1년 공부한다니까 1년. 에? 집에 차 있죠? 자동차 있잖아. 그거 외워요? 사용하다 보면 자동차 차종이 뭔지 알잖아. 그리고 자동차 차종이 수십 가지가 있어도 다 외워 안 외워? 남자분 다 외우죠? 아, 보다 보면 저거 소나타고 저 보다 보면 그랜저고 보다 보면 뭐 벤츠고 다 알잖아. 그걸 뭐 그러면 벤 이렇게 뭐 앞글자 따서 외우나? 아니 이거를 왜냐면 간혹가다 수업을 하면 이거 막 지지전이라고 외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생각보다. 저절로 외워지는 거야. 저절로 몸에 익숙해지는 거지. 그죠? 지상권. 그럼 이제 지지전을 외웠다 이거야. 그 지상권이 뭐야? 지상권이. 그럼 또 물어보면 또 몰라요. 또 지상권이 뭐냐 그러면 또 그거죠. 그러면 네 그러고 말아. 어? 지상권을 법에서 정한 지상권이란 그러면 몰라. 지상권 그거죠.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이제 보통 몇 가지? 세 가지.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질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제 지우고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은 등기법에서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얘네들은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야. 에? 질권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질권에는 뭐가 있냐면은 동산질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동산질권하고 권리질권이 있어요. 동산질권 시계 보이세요? 시계 안 속에 쏙 들어가 있어. 동산질권 시계. 권리질권은 저당권부 질권. 그래서 얘만 가능한 거야. 권리질권만. 동산질권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보세요.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권리질권 자체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어? 그 얘네들은 곧 등기가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라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더라 이겁니다. 즉 민법 몇 조?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무엇해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야. 그래서 효력 요건이고 얘가 무슨 주의? 형식주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효력 요건으로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어떤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대항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 몇 조? 180 몇 조? 7조 법률 규정에 의한 상속, 수용, 형성 판결, 경매 이들은 왜 하는 것이다? 처분 요건으로 등기를 하는 거야. 응? 즉 법률 무엇에 의한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얘는 등기해야만, 등기 없이도. 등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처분 요건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분 요건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사망했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개시, 즉 요 사망일에 무엇 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도 A 다시 앞으로 뭐가 돼요? 상속된단 말이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이 A 다시가 이 A가 소유하고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B에게 무엇 하려면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넘겨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요건이다? 이렇게 등기하는 게 처분 요건이더라. 이거 처분 요건. 그래서 등기는 크게 효력 요건하고 처분 요건하고 효력과 처분과 무엇이다?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왼쪽 페이지 하단. 왼쪽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154페이지의 하단. 이해 가세요?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얘야. 그리고 민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요것과 요것을 구분해라. 186조와 187조를 구분해라. 이해 가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대충 이해 가세요, 요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에 대한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자고. 이러한 권리에 우리 교재 이 부분 없어. 발생과 변경과 그 다음에 소멸에 대해서 처분 제한까지도 나오는데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면 발생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원시 취득하고 발생에서는 원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 있는데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무슨 등기를 하도록 되냐면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원시 취득이거든. 수용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취득시효라든지 수용 자체는 원시 취득이지만 절차상에 그냥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원시 취득하면 보통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승계 취득에 보면 뭐가 써 있냐면은 이전적 승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설정적 승계가 있잖아. 그래서 등기에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전이란? 등기에서 이전이란? 그 승계 취득에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그럼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이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걸 이전이라 그래. 이전이란 권리의 주체의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라 한다? 이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이전이 무엇이냐 12문제가 낼 게 없어서 그거 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다라고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전이란 권리에 뭐가 바뀌는 것이다? 주체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A에서 뭐로 바뀌어 이렇게. B 요게 바로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이런 게 바로 뭐다? 이전이다 이렇게 개념이에요. 그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존은 뭐밖에 없어요?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어. 그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가 이 건물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토지의 소유자다라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등기부를 무엇하기 위해서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보존이야. 소유자의 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존 등기는 뭐밖에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는 거예요. 설정이란 저당권 설정이에요. 설정이 뭐냐? 설정의 의미가 설정이란 책에 있으면 좋은데 제가 빼놓은 거. 설정이란 뭐냐면 소유권은 보존한다고 하지 설정한다고 하지 않아. 이해가세요? 저당권은 설정한다고 하죠. 전세권도 설정한다고 하죠. 임차권도 설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 이외의 물권. 소유권 이외의 물권. 그럼 뭐예요? 지지전하고 저당권이잖아. 어? 맞아요? 소유권 이외의 물권 및 임차권을 최초로 창설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설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 이외의 물권 및 임차권을 최초로 무엇하는 것이다? 창설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설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보존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올라갈까요? 보존 등기 등기부 갑구에 올라가겠지. 맞아요? 설정 등기는 무조건 을구에 올라갑니다. 왜?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니까 소유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을구에 올라가는 거야. 이해 가세요? 대충? 의미를? 그 다음에 변경은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변경이야.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면 권리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걔네들이 바뀌는 것이 바로 뭐다? 변경이다. 이렇게.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권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예요? 전세권자가 바뀌면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 이전이겠지. 근데 전세금을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고 존속기간 연장할 수도 있죠. 이것이 바뀔 때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변경 등기를 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변경. 그 다음에 변경은 이제 그런 개념. 이게 좀 이따 다시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소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 권리가 소멸할 때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예? 권리를 없애는 것은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부동산이 소멸됐다. 멸실된 거죠. 이때 하는 것이 멸실 등기야. 이때 하는 것이 무슨 등기냐면 멸실 등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발생, 변경, 소멸, 기타 처분 제한 이러한 것들을 등기부에 어떻게 우리가 올리고 이럴 때 어떤 거를 첨부하고 누가 신청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의 무엇? 전부. 부동산의 일부. 공유일 때 지분 이렇게 있으면 소유권 이제 교재도 나와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용의물권
용의물권, 임차권,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저당권 이렇게 했어요. 자, 일물 일권주의니까 전부에는 다 가능해요. 이렇게 전부에는 다 가능한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부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부동산 무엇이다? 1등기 기록이야. 그럼 부동산의 일부의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한 필지에 수백 개의 등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만을 두자? 하나의 등기 기록만 두는 거야. 그러니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일부에 허용되지? 전부에는 가능한데 일부에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필지를 A하고 무엇하고 누가 B하고 공유하고 있을 때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무엇할 수 없다?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전부에 대해서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필지 이렇게 갖고 있어. A라는 사람이 땅덩이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팔 수 있다 없다? 못 팔아. 그러려면 분피를 해야 돼. 분할을 해야 돼. 분할을 하게 되면 일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전부가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지적법상에서 분할할 때 이렇게 매매를 하고자 소유권 이전하고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의무 없다 그랬잖아. 분할해서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만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잖아. 여기다 제가 써드렸잖아. 그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성 맞수. 신청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60일, 90일. 쭉 써드렸죠. 측량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결번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쭉. 자, 소유권 이전은 자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주체가 바뀌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요 사이에 몇 개가 있는 거냐면 두 개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 전부라는 거. 또 하나는 무엇? 일부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는 거야. 전부는 뭐냐면 A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B로 바뀌는 게 전부 이전 등기예요. 근데 일부 이전 등기라고 그러면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라는 것이 있고 소유권에 무엇이 있다?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이 있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단독의 소유를 공유로 하는 거.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일부 이전 등기야.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A하고 누구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민법도 나오겠지만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이렇게 되는 것도 A, B, C가 될 수 있더라. A, B, C 이렇게. A가 얼마를 갖고 A는 그대로 있는데 B가 이 공유의 경우에는 A의 동의 필요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일부 이전이 이런 개념이에요.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은 우리 수학에서 찍을 때 모르면 1 찍잖아. 어? 1이잖아. 1.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무엇이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뭐는 가능하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용의물권 임차권은 일부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부에 가능한데 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야, 땅 좀 빌려줘. 왜 나머지 심을게? 얼마만큼 빌려줄까? 다 빌려줘. 어? 일부만 빌려다오. 그러면 일부 이렇게 범위만 표시해주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요거. 근데 지분에는 안 됩니다. 자,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범위가 반드시 명확해야 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A하고 B하고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몇 분의 1씩 예를 들어서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 C가 야 B야 네가 2분의 1 갖고 있다며 그럼 네 2분의 1에 대해서 나한테 지상권 좀 설정해 줘라 라고 하면 범위가 명확한데 얘가 2분의 1이 이렇게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에다가는 뭐가 안 된다? 용익물권 임차권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저당권 일부에 안 돼요. 지분에 가능하고. 그래서 A하고 B가 공유인데 얘가 담보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생각하면. 이해 가시겠죠? 자기 지분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당권은 뭐가 가능하다? 일부의 지분만의 저당권 가능하고 전부 가능하나 일부 안 되고 지분에 가능하다. 여기에 X, X, X 여기 5죠? X, X, X는 등기법 제29조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데 일부의 보존 등기 신청하면 등기가 심사해가지고 2호거든. 얘네들은 전부 다 29조 2호에 해당이 돼서 쑥 밀어낸다. 이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2호를 찾는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발생, 변경, 소멸, 뭐 기타 처분 제한 그러한 것들 등기부 올리는데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더라.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56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거 써 있잖아. X 써 있고 세모 써 있고 동그라미 써 있고 밑에 표에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할 수 없느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요거 써 있죠? 여기서 보존이란 이전이란 용익물권 임차권은 무엇? 용익물권 임차권 저당권은 무엇한 얘네들은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에 부동산이 나오죠. 부동산. 156페이지를 보세요. 부동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등기 대상인 물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개 하는 거예요. 등기 대상인 물건과 등기 대상인 권리 두 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미 했어. 등기 대상인 권리는 맞아요? 그죠? 그러면 등기 대상인 물건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한다? 부동산. 네? 이해 가세요? 그럼 부동산이라 하면 무엇이다?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 즉 무엇이다?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건물. 토지와 건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얘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건물은 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물. 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 어? 이 건물은 토지하고 견고하게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된다?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영구성을 가져야 돼. 비닐하우스 영구성 있어요? 등기 안 돼. 온실은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그건 영구성 가지고 있죠? 걔를 등기가 돼. 컨테이너. 부동산이 아니라 걔는 동산이야. 그러니까 등기가 안 돼. 컨테이너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들었다 놨다. 보통 우리가 조그만 건설회사에서는 현장 사무실을 컨테이너로 쓰잖아요. 얼마나 좋아. 썼다가 딴 데 이동하면 들어서 얹어서 실어가서 놓으면 또 사무실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졸업식 건물 있죠? 그것도 임시적으로 저는 거잖아. 등기가 안 돼. 모델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분양되면 다 불태운다. 분양되면 다 다시 해체해버리잖아. 근데 그게요. 모델하우스 짓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건 돈 10억 정도 들어요. 모델하우스 하나 짓는데. 모델하우스가 크잖아 되게 또 요즘에는. 평수도 여러 평이고. 모델하우스 그거 얼마나 낭비인데. 거의 뭐
한 10억 가까이 들걸요. 그리고 부지도 필요하잖아. 모델하우스가 잠깐 없어진 적이 한 번 있었어. IMF 때. 분양 안 되니까. 그래서 IMF 때는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니까 아시겠지만 한 4층 정도까지만 올려놓고 1층에다가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1층에다가. 그래서 와서 보고 살아 이거지. 분양이 안 되니까. IMF 때. 예전에 제가 동아건설 다녔었거든요. 동아건설 아세요? 아, 여기 창동. 창동에 가면 동아 아파트 있죠? 이름이 뭐예요? 응? 청솔이야? 청솔? 거기가 원래 동아 사원 아파트예요. 창동에 사원 아파트였는데 아파트의 브랜드가 아파트에 이제 뭐 대우 푸르지오 뭐 그다음에 저 뭐지? 뭐 삼성 뭐 레미안 아마 창동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창동은 살기 좋은 집이야. 살기 좋은 집. 그러면 동아 브랜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 떠 있고 집 그려져 있고 물 흘러가고 벽에 그려져 있지 않아요? 있는데. 동아 아파트 브랜드가 에코빌이 있었고 용인에는 솔레시티 태양의 도시 해가지고 구성면에 최초로 철골 아파트가 있었어요. 구성면에 있는 거. 그렇게 있었고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98년도에 망했지. 이제 우리 그 건설회사 1위가 현대건설이에요. 1위가 현대, 2위 대우, 3위 동아. 그러니까 1위는 현대고 2위하고 3위가 동아하고 대우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4위부터는 이제 뭐 소위 쳐다보지도 않는. 왜냐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도급액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IMF 때 빅3가 무너졌잖아. 현대 무너지고, 동아 무너지고, 대우 무너지고. 맨 처음에 기아가 무너지고. 근데 기아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건설회사에서 현대 무너지고, 동아 무너지고, 대우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치고 올라온 게 삼성물산, 그 다음에 GS건설, 대림. 요게 이제 밑에 있던 회사들이거든요. 원래 사실적으로. 근데 치고 올라왔지, 지금. 그래도 지금 아마 거의 아직까지도 거의 뭐 현대건설이 아마 1위걸요? 지금도 거의. 그래서 그때는 브랜드가 현대는 홈타운, 대우는 푸르지오, 삼성은 레미안, 그 다음에 동아 같은 경우는 에코빌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쭉 했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힘들어지니까 IMF 때 분양이 안 되니까 천호동아가 1층에 분양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층에. 옛날에는 아파트 질 때 무지하게 지저분하게 졌잖아, 막. 근데 90년도 들어오면서 아파트 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다 올라가잖아. 지으면서 밑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다 짓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다 정리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분양 사무실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사원들에게 막 저렴하게 막 분양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때 산 사람 돈 좀 벌었겠지 뭐. 동아건설이 주식이 건설회사에서 가장 셌었거든요.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150원까지 떨어져. 150원. 제가 입사할 때 3만 얼마였어요. 96년도에. 막 떨어져. 15,000원까지 떨어졌어. 설마 또 떨어지겠어? 직원들 막 사는 거야. 7,000원까지 떨어졌어. 설마 더 떨어지겠어? 4,000원까지 떨어졌어. 98년도, 99년도에. 설마 했더니 쭉 떨어져가지고 150원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150원에 팔았잖아. 150원.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해가지고 99년도에 2000년도, 99년도, 2000년, 2006, 7, 8, 9, 10, 2000년도 11월에 명예퇴직을 제가 했어요. 명예퇴직을 했다고. 명예퇴직, 뭐 대리인데 무슨 명예퇴직이야? 그냥 퇴직인 거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보통 큰 회사에서는 자체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가 있다고. 그날 딱 들어가면 신문 스크랩 뜨고, 우리 회사 거 뜨고 막 거기서 이제 결제하고, 전자결제하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 딱 듣는 사람들 웅성웅성거려요. 뭔데? 그러니까. 우리 최원석 회장님이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해 바다에 보호물선. 러시아 배가 침몰했는데 그거를 끌어올리면 150조가 있다는 거 그 안에
그래가지고 150원짜리 주식이요 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하루도 안 쉬고. 150원짜리 주식이 상한가 치면 얼마예요? 150원짜리 주식이 상한가 치면 160원이야. 그때 당시 10%가 그랬으니까 또 치면 180원. 그래서 12월 1일부터인가 3월까지 상한가 쳤어요. 휴장일 빼고. 그래갖고 3천 얼마까지 올라갔어. 그때 가지고 있었으면 대박 났지. 150원짜리 샀으면. 저는 이미 팔았으니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 나오다 이렇게 나오는데 연구성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에는 또 이제 건물은 또 무엇으로부터 자연력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된다?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에? 그건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돼. 지붕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벽이 있어야 돼. 벽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붕이라는 것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 벽체가 벽면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춰야만 뭐가 가능하다?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사건의 목적이 돼야 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야만 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이냐 할 수 없는 물건이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자, 공유수면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안 돼. 그 당연히 등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공유수면 하의 토지, 공유수면하의 토지는 무엇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 이겁니다. 도로는 가능하겠죠. 도로는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잖아. 그죠? 하천 옛날에는 안 됐어요. 국가하천 같은 건 안 됐는데 지금은 하천도 무엇을 할 수 있다? 하천도 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넘어옵니다. 하천도. 그리고 토굴이라든지 축대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교량 이러한 것들도 무엇 할 수 없다?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건이더라. 이렇게 해서 일단 한 블록 딱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와 같이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의 경우는 얘는 무엇으로 나눠진다?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 전유 부분과 무엇으로 나눠지냐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되더라 이겁니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그러면 공용 부분은 다시 몇 가지로 보냐면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무엇? 구조상 공용 부분. 그러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이에요. 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라든지 무엇, 계단. 이거 개인이 소유 안 되잖아. 등기할 수 없는 물건.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또 무엇이냐면 규약상 무엇이 있다? 공용 부분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 관리실. 아파트에 보면 관리실 있고 노인정 있잖아. 얘네들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얘네들은 무엇이 가능하다? 등기가 가능한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표제부만을 둬요. 갑구하고 일구는 안 둬. 표제부만 딱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이라든지 무엇? 관리실 이러한 경우를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을 둔다? 표제부만을 둔다 이겁니다. 갑구와 얼굴을 두지 않는 이유는 못 팔아먹는다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왜냐면 팔아먹으려면 갑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소유권 이전하려면. 근데 아예 그거를 없애버린다고. 요렇게 해서 딱 하나 딱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건물 쪽으로 와서 이제 영구성을 갖춰라 이겁니다. 영구성을 갖춰라. 토지하고 견고하게 무엇이 됐어야 된다?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모델하우스라든지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는 물건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닐하우스는 등기를 할 수 없지만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은 가능하다 이거야. 에?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안 되겠죠. 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선박을 개조를 해가지고 호텔을 만들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안반에다가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건 토지와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부착, 영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할 수 없는 물건이냐 한번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지붕의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 지붕이 없으면 등기할 수 없더라. 양어장. 네? 양어장이라든지 옥외 풀장, 그러니까 야외 수영장, 옥외 수영장 이러한 것들은 지붕이 없기 때문에 무엇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고 또한 무엇이 없으면 벽체가 없으면 또 등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벽체 없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캐노피 같은 거 있죠. 자전거 보관소 캐노피. 주유소에 무엇은 안 된다? 캐노피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 그 주유소 생각하면 또 급유탱크가 있단 말이에요. 급유탱크도 마찬가지로 무엇할 수 없다?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건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급유탱크 말고 이것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유류 저장 탱크. 네? 이거 급유탱크 말고 유류 저장 탱크의 경우에는 얘는 무엇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등기 가능하냐면요. 유류 말 그대로 기름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소예요. 기름 저장소. 땅 이렇게 쓰면 땅을 파서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뚜껑을 덮으면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벽체도 있고 지붕도 있잖아. 여기다 기름 저장하는 거예요. 등기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방도 가능한 방조제 책에 방조제 가능하고요. 비석을 보호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비각이라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비각 가능하고요. 비각. 저기 종로에 가면 뭐가 있어? 종각 있죠. 종각. 그 다음에 시멘트 저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이로. 이런 건 사이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멘트라든지 각종 곡물들을 저장하는 거. 여수 엑스포 가보셨어요? 다들 뭐 몇 분 안 가보셨네. 여수 엑스포를 가면 왼쪽에 사이로가 있어요. 시멘트 저장소 2개가 있어. 2개를 개조해 가지고 맨 위에 카페테리아인가 만들어 놨잖아. 나중에 가보세요. 근데 그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돈 내고 올라가야 돼. 돈 내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대신 올라가서 커피는 안 마셔도 돼. 사람의 심리가 안 마시겠습니까? 마시지? 그러니까 차라리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 올라가서 커피 돈 주고 마시고 엘리베이터 공짜로 해야지. 올라가면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데 돈 내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로가 2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가보셨다며 모르죠? 왜 많이들 가는데? 사이로, 비각, 방조제는 가능한데 반대로 이제 방조제에 보면 부속시설물들이 있어요. 간문이라든지 등등 등기가 안 돼. 그래서 보통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없느냐는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시험 많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험에 뭐가 나와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할 수 없는 물건이니까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라.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찾으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얼마 전에 시험에 이게 나온 적 있어요.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 보통 축사는 뭐가 없어요? 벽이 없잖아. 보통 벽체가 그냥 지붕만 있고 벽만 있는데 개방형 축사라 하더라도 축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비록 뭐가 없어도 벽체가 없어도 등기할 수 있는 물건으로 예규에서 정해놨단 말이야. 요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시험에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웬만큼 제가 그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할 수 없는 물건이냐를 어느 정도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없는 것이냐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무작정 그걸 순서대로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면 안 되고 영구성이 없으면 안 되고 지붕이 없으면 안 되고 벽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외우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외울 때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외우면 쉽게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써 있으면 그것만 외우면은 이게 기억에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지.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으니까 암기를 하더라도 어떠한 연상을 해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서 이러한 등기부등의 물건에 이러한 권리들이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등기법에 대한 전체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등기 대상인 물건과 등기 대상인 권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이러한 것을 어떻게 등기부에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런 식으로 등기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여기다 이제 여기가 표제부죠.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우리가 사실의 등기라 그래. 사실의 등기. 그리고 갑구하고 을구에 하는 것을 권리의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기능에 따른 분류 보시면 157페이지 기능에 따른 분류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사실의 등기와 뭐로 나눠진다?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는데 다음 시간에 잠깐 한 5분 10분 쉬었다가 하는 부분이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것도 다 이런 거는 금방 외울 수 있잖아. 테마별로 외울 수 있잖아. 10분 정도 쉬었다가 기능에 따른 분류로 갑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